안녕하세요, 제타입니다. 제타의 일러스트 기초 본강의 첫 번째 도형 만들기 및 오브젝트 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지 않고 만들어진 파일을 오픈할 거예요.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프로필 링크 안에 있는 카페로 방문하셔서 자료를 받아주세요. 상단 메뉴바 파일에서 오픈을 클릭합니다. 오픈을 클릭하면 경로를 찾을 수 있는 창이 뜨게 될 거고,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위치로 가셔서 쉐입이라는 문서 파일을 확인하시고 오픈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문서가 열리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카페 자료는 압축 파일로 전달 드리니까 압축을 풀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도형을 설명하기 앞서서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왼쪽 툴바 하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 보이시죠? 줌툴이라고 해요. 이 줌툴을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화면을 확대하고 싶은 곳으로 가셔서 드래그를 하시면 화면이 확대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반대로 드래그를 하시면 축소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화면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고요. 단축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할 수가 있어요. 키보드에 컨트롤 키와 플러스 키를 눌러주시면 화면을 확대할 수가 있고, 컨트롤 키와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축소를 진행할 수 있어요. 단축키를 알고 계시면 보다 쉽게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으니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을 보기 좋게 정가운데에 두고 싶을 때 쓰는 단축키도 있어요. 키보드에 컨트롤 키와 숫자 0번 키를 누르면 화면이 모니터 안에 맞춰져서 보여지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화면 이동 방법이에요. 방금 전에 봤었던 도구 중에 손 모양의 아이콘이 있었죠? 핸드툴이라고 하는데 이 핸드툴을 선택해 주세요. 화면을 클릭하고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싶은 방향으로 이동해 주세요. 화면이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핸드툴도 쉽게 할 수 있는 단축키가 있어요. 핸드툴의 단축키는 스페이스바예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화면을 이동해 보세요. 이렇게 화면 확대 축소, 화면 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도형 만들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툴바에서 사각형 아이콘을 찾아주세요. 아이콘 밑에 지금처럼 삼각형 표시가 있다면 여러 개의 아이콘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대략 2초 정도 누르고 계시면 지금처럼 같이 묶여있는 다른 도형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펼쳐진 메뉴 옆에 버튼을 누르면 지금처럼 메뉴를 바깥으로 빼두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세요. 사각형부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까지 다양한 도구가 확인이 되시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만들기 앞서서 기본 세팅을 조금 변경해보고 진행을 할게요. 툴바 하단에 보시면 면과 선의 색을 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면, 뒤에 있는 부분이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면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단의 대각선으로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할 거고요. 뒤에 있는 선의 색을 바꾸려고 해요. 선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컬러 피커 창이 활성화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컬러 피커 창에서 가운데 화살표 버튼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색상 창에 색상이 변하는 게 보이실 거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색상을 클릭해서 선택해 주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색상값 코드 등에 대해서 알게 되신다면 오른쪽에 있는 코드 값을 입력해서도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저는 분홍색 계열로 선택을 해 볼게요. 색상을 선택하셨다면 OK 버튼을 눌러서 나와 주시고요. 다시 도형 도구로 가서 네모를 선택하고 선택했을 때 상단에 나타나는 도구 옵션 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선의 두께 변화를 조금 줄 거예요. 1pt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3pt로 선택해 볼까요? 직접 여러분들이 수치값을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도형을 만들기 위한 모든 세팅이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인트가 시작하는 작은 네모를 기준으로 클릭을 하고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사각형이 완성됐죠? 이번에는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볼게요.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 정비율의 네모가 만들어지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Alt Shift를 누르고 드래그 해볼까요? 포인트의 위치가 변경이 되었죠? 가운데를 클릭하고 Alt Shift를 누른 후에 드래그하면 가운데서 양방향으로 정비율의 네모가 만들어지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이처럼 정비율의 도형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Shift와 Alt Shift를 활용해 보세요. 다음으로는 옵션을 활용한 도형 만들기예요. 일러스트에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치를 입력해서 도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포인트 사각형 위치에 마우스를 두고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사각형에 대한 옵션 창이 활성화되는 게 보이죠? 문서에 만들어둔 수치를 그대로 입력해 볼게요. 입력한 수치 크기대로 정비율의 사각형이 만들어졌어요. 다음으로는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네모와 크게 다르지 않으니 네모를 만들었던 것처럼 직접 만들어 보세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옵션을 활용하여 만들 때 지금처럼 옵션에 링크 아이콘이 보이시나요? 이 링크 아이콘을 활용하면 가로 세로를 같이 묶어서 크기를 변화를 줄 수가 있고, 링크를 해제하면 각각 크기를 줄 수 있어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그리는 방식은 앞선 도형들과 동일해요. 그런데 하단에 있는 모서리 둥글기가 다르죠? 그러면 상단에 옵션 바의 둥근 모서리를 표시하는 아이콘 영역에 수치를 적용을 해주면 돼요. 마지막에 있는 옵션 값을 주기 위해 포인트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하고 모서리 크기에 맞게 수치 값을 입력하면 밑그림과 같은 둥근 네모가 완성이 됩니다. 다각형도 그려볼까요? 다각형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 그려주세요. 옵션 값도 그대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별을 만들어 볼게요. 별의 옵션에서는 포인트를 8개를 줘볼게요. 그러면 총 8개의 각이 있는 별이 만들어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가리키고 있는 도형의 옵션을 조금 더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화면만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빈 화면을 하나 만들어 두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에 대한 팁이에요. 드래그를 하면서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로 윗 방향키를 누르면 각이 더 둥글게 변하는 모습이 보이고, 아랫 방향키를 누르면 각이 좁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즉, 완성을 하기 전에 키보드를 활용해서 지금처럼 둥글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별도 만들어 볼게요. 별 모양을 선택하고 드래그하면서 키보드의 윗방향키와 아랫방향키를 눌러볼게요. 윗방향키를 누르면 획이 하나씩 추가되는 게 보이시고, 아랫방향키를 누르면 획이 하나씩 줄어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각형 툴이에요. 이번에도 윗방향키를 누르면 면이 추가가 되는 게 보이실 거고, 아랫방향키를 누르면 면이 삭제가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팁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선을 그려볼게요. 도구에서 선을 선택해 주시고 그대로 그려주세요. 마지막 옵션 값도 입력해서 라인을 완성해 주세요. 곡선을 그려볼 차례인데요. 혹시 저를 따라서 진행을 하시다가 도구가 보이지 않는다 하시면 툴바 가장 아래 점 3개가 있는 아이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보이지 않던 도구가 보이실 거고, 해당 버튼을 선택해서 툴바로 옮기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클릭하셔서 그 상태로 사용을 하셔도 되세요. 그렇게 곡선을 선택하셨으면 마찬가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의 옵션에는 많은 기능들이 포함되어져 있죠? 하나씩 선택을 변경해 가면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나선입니다. 나선도 찾아서 선택해 주시고 그려주세요. 물론 나선의 옵션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특이한 점이 있다면 옵션에서 아이콘 선택으로 나선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 도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오브젝트, 즉 우리가 지금 만드는 도형들, 일러스트를 통해 만든 모양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툴바 가장 처음에 있는 검정색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이 도구가 이동 툴이에요. 선택하셨다면 문서에서 별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한 상태로 옆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간단하죠? 다음으로는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하는 거예요.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앞뒤 좌우 모두 이동이 가능합니다. 더 빠르게 이동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Shift 키를 누르고 이동해 보세요. 조금 더 멀리 빠르게 이동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오브젝트를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예제 하나를 하면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살짝 맛보기를 하고 도형그리 강의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예제를 만드실 때 조금 더 나아가서 도형 만드는 방법을 배웠으니 도형을 가지고 직접 모양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색상을 적용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툴바를 볼게요. 툴바에 보시면 스포이드처럼 생긴 아이콘이 보이시죠? 아이드롭 툴이라고 해서 색상을 추출해주는 도구예요. 아이드롭 툴을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완성본에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색상이 추출돼서 스케치가 채색되어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모든 스케치를 완성본과 같게 채색해 주세요. 선택하고 클릭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도형 만들기 및 오브젝트 이동 방법, 거기에 채색까지 많은 걸 알아봤어요. 처음 시간이라서 익혀야 되는 기본 툴들이 조금 많았죠? 계속 반복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니 천천히 강의 보시면서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살짝 맛보기 했던 채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이에요.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